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5강 5.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 6.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 배운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이라고 좀 기억이 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부동산 가격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 혹시 기억이 좀 반드시 좀 나주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효용성. 두 번째 유효수요. 다시 한번 쓰는 이유는 워낙 중요해서 그렇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전성. 네 번째 상대적 희소성. 근문성질을 얘기합니다. 자, 효용성, 유효수요,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 이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것을 바로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인데,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은 어떠한 형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범위, 큰 범위, 중간 범위, 작은 범위 이렇게 나뉘는데, 첫 번째 제일 큰 범위를 볼 것 같으면 일반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 요인. 이게 제일 큰 요인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의 일반적 요인. 두 번째는, 자, 일반적 요인을 봤으면 그거보다 약간 작은 요인으로 내려갑니다. 그 지역의 요인, 지역 요인. 요게 일반적 요인이 전국적 요인이라면 지역 요인은 해당 지역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이제 더 범위를 좁히는 거죠. 개별 요인. 자, 개별 요인. 즉, 개별 부동산의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 자, 그럼 일반적 요인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일반적 요인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 요인이 있어요. 사회적 요인. 전국적인 거, 지역적인 거, 개별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적인 거니까 일단 사회적 요인.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 자, 세 번째는 행정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을 얘기하죠. 자, 사회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인구, 가족 구성, 도시 형태 이렇게 큰 범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는 조세, 특히 조세 부담을 생각하세요. 조세 부담. 그리고 교통체계, 기술혁신, 경제와 관련된 거, 소비, 저축, 다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럼 세 번째, 행정적, 법적, 행정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이 조세제도. 그리고 어떤 각종 규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조세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조세 그러면 행정 또는 법률적 제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세 부담이라고 딱 들어가면 조세, 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부담하는 거, 그거는 경제적 요인에 들어가요. 조세 부담은. 그러나 조세 제도는 행정적 요인에, 조세는 경제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행정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세 부담인지 조세 제도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서 지문을 읽어줘야 돼요. 시험 문제 가끔가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리고 막 설명이 나와. 일반 요인에 사회적 요인은 뭐가 있고, 지역 요인에 뭐가 있고, 개별 요인에 뭐가 있는데, 또 지문에 조세 제도는 경제적 요인에 속한다, 또는 조세 부담은 행정적 요인에 속한다, 이러면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좀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요인에는 어떤 거 있나?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의 그러한 지역 요인하고 지역 차원의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차원의 자연적 조건 같은 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요인을 얘기하고, 개별 요인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로 나뉩니다. 토지와 건물로 부동산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위치, 면적, 해당 목적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부동산. 토지, 위치, 면적, 지세, 지질, 지형 이런 걸 얘기하고, 건물은
뭐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구조, 상태,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은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이러한 개별 요인 세 가지가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는 일반 요인은 전국적인 거, 지역은 지역적인 거, 개별 요인은 개별적인 거 순서는 이렇게 내려올수록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이 있고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 있어요. 자,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 또는 유지되는데 일반적인 법칙성이 어떤 법칙을 갖고 있어. 예, 법칙. 이 원칙이 13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13가지 원칙. 그래서 일부 다른 교재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제원칙. 제자는 여러 제자, 여러 개다라는 뜻의 제원칙. 뭐 제분들 할 때 분이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걸 제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원칙이나 원칙이나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 그냥 원칙이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가격 원칙은 부동산 평가 활동, 평가를 하는 활동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원칙이고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여러 13가지 원칙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격들의 원칙은 부동산의 특징이죠. 인문적 특징, 자연적 특징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굳이 뽑으라면 그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최유효 이용. 그동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면서 부동산은 최유효 이용이 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용이 되어야 된다. 최고 최선의 개발, 합리적, 합법적이어야 된다.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 하나예요. 그러나 감정평가할 때도 역시 최유효 이용을 염두에 두고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고 이 원칙을 중심으로 그 13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최유효 원칙이고 그 안에 13가지 원칙이 쭉 나열이 되는데 오늘은 부동산의 원칙 중에 13가지 중에 6번째 원칙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원칙 첫 번째 원칙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1. 자, 부동산 가격의 원칙 1. 첫 번째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 이 수요의 공급의 원칙은 첫 번째 이중성, 가격의 이중성 이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형성된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더라. 자, 두 번째 수요 공급의 원칙 두 번째 특징은 관련 원칙이 있어요. 어떠한 관련 원칙이 있냐면은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 또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격은 변동하는 거고 부동산은 서로 경쟁을 해요. 예, 경쟁. 그리고 세 번째 예측. 부동산 가격은 변화하는데 예측 가능하게 변해요. 왜? 수요와 공급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 그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자꾸 줄어.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경쟁도 되고 변동도 되고 자, 이건 관련 원칙을 적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경쟁의 원칙,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이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쭉 나와요. 그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두 번째 변동의 원칙 나오네. 변동의 원칙. 자,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거는 바로 뜻을 의미하면 부동산 가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 가능성. 예. 부동산 가격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경기가 호황이면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불황이면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할 때 평가는 시점의 기준이 있어야 돼. 가격은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한 시점,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어느 한 시점에서 이 가격.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이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시점을 정해줘야 돼. 자, 감정 평가에서 가격 시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변동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관련 원칙은 자, 세 번째 관련 원칙은 예측의 원칙하고 예측 그리고 최유효 이용 원칙이 관련이 있는데 예측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 원칙에 선행을 해요.
예. 왜?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변동의 원칙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고,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유효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별표를 하나 제가 쳤습니다. 대체 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 13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걸 2개 뽑으라 그러면 아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왔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제일 중요해. 두 번째는 바로 대체 원칙이에요. 대체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못지않게 중요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합니까? 자, 대체 원칙 구체적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은 이용적인 면에서 대부분 대체 가능한 부동산들이 존재해. 대체 가능한 부동산. 자, 이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상호 영향을 맺으면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원칙이 중요하더라. 두 번째, 대체 가능하고 용도나 기능 가격 면에서, 자, 용도, 기능, 부동산의 기능, 가격 면에서 뭐가 가능하다? 대체가 가능하더라. 용도 면에서 내가 아파트를 구하는데 100제곱미터, 전용률 100제곱미터 방 3개 있는 거, 3베이 구하는데 없어. 원하는 지역이. 그 옆 동네에 있어. 꽁 대신 닭이니까 그 옆에 걸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하니까. 자, 세 번째. 대체 원칙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을 배우는데 그 가격 산정하는, 감정평가하는, 산정하는 방법 중에 매매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거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매매 사례 비교법. 매매한 사례를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려면 뭘 해야 돼? 대체가 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 매매 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되는 거야. 성립 근거가 대체 원칙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원가법. 원가법.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 이거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는 허물고 다시 짓려면 대체하는 거니까 이 대체 원칙이 매매 사례 비교법과 원가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대체 원칙의 근거가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수익 환원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부동산 가격의 가격을 산정하는 법칙 3가지가 있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법이 있는데 수익법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하고는. 자, 네 번째. 수익은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니까. 자, 네 번째. 부동산 감정평가. 방금 얘기한 게 비교법, 원가법, 수익법이 바로 3방식이야. 3방식. 이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돼요. 성립 근거. 여러 가지 성립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체 원칙이야. 얼마나 중요해 지금. 별표 하나 더 해주자고. 얼마나 중요하면 이용호 선생님이 별표를 2개나 주네. 투스타 4단장이네. 자, 다섯 번째. 관련 원칙을 보자고요. 어떤 게 있냐? 대체가 되니까 경쟁도 되잖아. 경쟁의 원칙도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기회비용의 원칙. 이거 아니면 저거.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제일 낮은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또 대체가 가능하니까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줘. 수요, 공급의 원칙. 자, 대체 원칙.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 대체 원칙이 별 3개면 이건 별 2개면 이건 별 3개. 더 중요하네. 그 다음에 별표 웬만하면 안 해. 이제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최고로 중요해.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이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자, 첫 번째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원칙 중 가장 중심.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야.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 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최고의 수익. 자,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뭘로 선택한다? 표준으로 선택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허름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용 상태가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최유효 이용 방법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나 같으면 더 큰 수익을 낼 텐데, 그건 나의 입장이고, 그 주인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본의 여력이 없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의 한도 내에서 그 토지를 이용해서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 자, 이 근거가 있어. 최유효 이용을 하기 위한 근거는 뭐냐면, 용도의 다양성,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가 다양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고로 유효하게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토지는 물리적으로 생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다른 말로 토지의 무슨 성? 증가하지 않는 성질, 부증성.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요 두 가지 토지의 인문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최유효 이용이 성립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기준. 최유효 이용의 기준. 마지막으로 최유효 이용의 기준. 예전에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최고 수익. 이게 제일 중심이에요, 일단. 최고 수익을 올려야 되고, 두 번째, 이게 법에 위법이 되면 안 돼. 합법성. 자, 합법성. 자, 세 번째, 합법성 또 합리성 같이 들어가기도 해요. 합법성, 합리성. 자, 그럼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가능해야지. 아무리 이익을 올리면 뭐해? 지을 수가 없는 걸. 물리적 가능성. 즉 기술적으로 그거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최유효 이용이 이제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최유효 이용이 이렇게 있는데, 최유효 이용과 관련한 원칙들이 또 있겠죠. 자, 좀 지읍니다. 최유효 이용. 자, 왜 최유효 이용을 가운데 딱 넣어 보자고요. 자, 최유효 이용. 이 최유효 이용과 관련하여 최유효 이용의 내부적인 최유효 이용을 받쳐주는 이 원칙들이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내부적인 것. 첫째, 수익, 체중, 점차 올라가. 또 체중, 최고점을 지나면 점차 내려가. 체감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 수익, 분배의 원칙. 수익이 다 분배되고 더 이상 분배될 근거가 없을 땐 토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익 분배의 원칙. 세 번째,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이 있고, 네 번째,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다 배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죠. 이거는 요런 것들은 최유효 이용의 내부적 원칙이 되는 거고, 그럼 최유효 이용 바깥에서 이제 관련이 되는 원칙들, 외부적 원칙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외부로 나가면 최유효 이용의 외부적 원칙에는 첫 번째, 경쟁의 원칙. 부동산은 상호 경쟁을 해요. 두 번째,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 자, 외부성.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외부성은. 자, 이러한 외부적 원칙들이 있어요.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내부적 원칙, 외부적 원칙, 연관이 있는, 그리고 최유효 이용에 앞서 선행하는 원칙들이 있어.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선행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동의 원칙. 자, 아까 배웠죠? 부동산 가격은 변동이 됩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 두 번째는 이 변동의 원칙에서 파생이 돼. 예측의 원칙.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최유효 이용에 선행하는 원칙이 있고, 최유효 이용의 내부적인 원칙이 있고, 외부적인 원칙 세 가지.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러한 최유효 이용 어떤 기준점이 되는데,
체유효 이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회비용의 원칙이 체유효 이용의 기준이 되고, 변동의 원칙은, 선행도 물론 하지만 체유효 이용의 원칙의 바탕이 되는 것이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유효 이용 원칙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섯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원칙. 균형의 원칙. 아까 나왔었죠?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무엇인가? 자, 균형. 자,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밑에 받침이 되는 터가 있다면, 부동산은 이 내부에 있는 이 요소들이, 자, 이 내부에 있는 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토지를 포함해서. 하나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쪽 기둥이 없다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균형. 부동산 내부. 자, 부동산 내부의 요소들이, 부동산 내부의 구성 요소들이 조합을 이뤄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부동산 내부니까 대내적인 균형의 법칙성이고, 개별 분석,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때 반드시 균형의 원칙이 성립하나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균형이 깨졌어, 어느 한 부분의 균형이 좀 부실하다면 기능적으로 기능을 안 하니까, 어떠한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 기능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자, 이건 어디에 적합해? 자, 우리는 다 지금 부동산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딱 있으면 이 부동산이 뭐에 적합해야 된다? 외부에 적합해야 돼. 자, 여기에 다 단독 주택밖에 없어. 단독밖에 없는데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서 임대하겠대. 장사 안 되죠. 옆에 큰 대형마트가 있다든가 하면. 그러니까 이 환경에 부동산이 적합해야 되는 거야.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제적 감가의 요인이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 효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즉, 부동산의 효용성, 쾌적성, 수익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이 그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 가만히 보면, 균형의 원칙은 대내적이야. 부동산 내부니까 이건 대내적. 그 적합의 원칙은 외부하고 관련되니까 부동산의 대외적. 대외적으로 적합해야 되는 거고, 이건 대내적으로 적합해야 돼. 자, 이거는 만약에 균형의 원칙이 깨지면, 내부적으로 깨지면 이거는 감가요인은 감가요인데 어떤 감가? 기능적 감가. 그리고 개별 부동산 자체의 감가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 분석할 때 개별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분석할 때 개별 분석 시 반드시 균형의 원칙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고, 자, 대외적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 보는 거는, 이거는 바로 적합하지 않다면 경제적 감가가 되는 거고, 경제적 감가요인. 그리고 이 경제적 감가요인은 외부적인 지역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지역 분석 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할 때 왜 적합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가격의 원칙 총 1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수요 공급의 원칙부터 여섯 번째 적합의 원칙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곱 번째 수익 배분의 원칙부터 마지막 13번의 기회비용의 원칙까지 공부하도록 할 텐데, 이 원칙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십시오.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원칙이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이 부동산 가격의 어떤 법칙으로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 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보시면 저절로 이해가 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읽는데 만족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 걸 약속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